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네, 잇따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은행의 예금 금리가 최저 연 1.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이러한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서 재테크에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대신에 세금 절감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는요, 세제 혜택이 뛰어나고 또 수익률도 괜찮은 저축성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요, 저축성 보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홈페이지죠.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요. 가입하신 보험과 궁금하신 점 등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최고의 보험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박태훈 팀장께서 저축성 보험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MS 플래너의 박태훈 팀장입니다. 오늘 저랑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실 내용은 저축성 보험 활용하기입니다. 저랑 오늘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저축성 보험 상품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명이 아니라 우리가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저축성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금융기관별 저축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은행사에 가시면은 대표적인 상품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가시면 CMA 그리고 MMF 같은 통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 보험사에는 연금보험, 저축보험, 그리고 변액연금 등의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특징을 한번 제가 짚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업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라는 부분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선취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 정도의 사업비가 존재를 한다면은 저축되는 그 비용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은 12만 원의 사업비가 발생하시고 나머지 88만 원 부분이 적립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안에 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험사는 무조건 단위가 아닌 봉이라는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년이 되시면은 세제 혜택을 누리세요. 비과세가 되신다는 거죠. 다음은 통장에 한도가 존재한다. 이 말씀은 조금, 이야기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말은 즉 무슨 얘기냐.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통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원금을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월납 보험료가 되신 그 금액을 10년 납부하실 경우에 총 모이는 금액이 한도가 되시는데요. 우리가 추가납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가납입을 매월 활용하실 경우에 사업비적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추가납입을 나중에 모여진 총 금액에서 2배까지 한 번에 납부를 하셔서 보다 큰
자산을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연금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우리가 연금으로 반드시 전환하지 않고 해지를 해서 목돈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개념도 되겠죠. 다음은 저축성 보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시간을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수록 유리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비 부분 기억나시나요? 이 사업비라는 것을 보험사에서는 10년 안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이 10년 안에 모두 다 뗍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정도 유지하셔서 이제야 조금 원금에서 조금 더 올라간 상황에서 해지를 하세요. 사업비는 뗄 대로 다 뗀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총 모여질 그 현금 금융자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하신다면 복리라는 구도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도 부분을 충분히 올려둬라. 그 이유는 금융자산의 종착점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목돈을 가지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기관, 즉 세금 부분이라든지 또는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통장은 사실 보험사의 통장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통장의 개수보다는 가족 단위로 하나를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 앞으로 교육자금 앞으로 해서 아이가 자녀분이 2분이시라면은 각 자녀분 앞으로 소액의 금액 부분을 따로 준비하시고 부모님 앞으로 또 다시 하나의 상품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분산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로 모아주시는 게 효과적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이들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모으셨다가 이 보험을 모두 다 해지를 하신단 말이죠. 해지하시고 교육자금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그동안의 시간 부분, 사업비 뗄 대로 다 뗀 상황에서 해지를 하신다. 조금은 이제 보험사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저축성의 특성을 전부 다 활용을 못하신 상황에서 해지를 하시는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다음은 유지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금액을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욕심내셔서 들어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저축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사용돼야 될 금액, 이런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그 자산의 규모를 한번 적정하게 선정을 하신 다음에 보험료를 결정을 하셔서 이 상품을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점을 보시겠습니다. 주의점,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 상품으로 가입하라인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 종신보험으로 가입한 피해 사례가 빈번합니다. 생명보험사 특성상 종신보험에서 주계약이 되는 비용 자체는 적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축성과 보장성이 있는 보험사에서는요, 사업비라는 구도가 달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상품별로 저축성 상품은 6에서 7%의 사업비가 발생하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2%, 그 다음에 12%에서 17%, 19% 여기까지도 존재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30에서 40%가 발생을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입 설계서라든지 상품 설명서에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부분에 현혹돼서 좀 잘못된 가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해지하지 말고 사용하라인데요. 우리가 목돈이 필요하실 경우에 모든 금액을 찾으셔서 이 보험을 해지를 하시는데요. 사업비 다 내셨어요. 다 내셨는데 그 중에서 일부 부분은 놔두시고 중도 인출하셔서 사용하세요. 그 통장을 살려두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짚어드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상품들 조금 더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 저금리 시대 저축성보험의 장점과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박태훈 팀장과 함께 키움에셋 플래너 정윤영 지점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께서도요, 이 저축성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 한두 가지 몇 가지 주의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 적립으로 모으는 것과 일시납으로 모으는 것에 대한 그 한도나 방법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월 적립 같은 경우는 같은 금액을 5년 이상 납부를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목돈으로 거치하실 때는 총 한도 2억까지는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넣어놓는다 비과세 혜택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설계를 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적금처럼 통장 나누기처럼 계약을 막 3개, 4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분산하게 되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속 높은 사업비만 지출하시는 것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두 개를 좀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무조건 필요하다 깬다 이런 개념보다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을 활용해서 자금을 융통성 있게 유들이 있게 좀 잘 쓰셨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많이들 권해주시는데 그거는 상품명에 보장성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꼭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서 이 계약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축성보험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종신보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네네. 이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어떤 거 가입하셨어요? 종신보험? 상품명은 모르시나요? 하나생명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네. 이제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가입한 거예요. 이번 달에 가입하셨어요? 네, 6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네네. 한 2년 전에 가입했는데 이제 메리차제 실손보험이랑 이제 진단금이 이제 들어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내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설계사가 네.
설계사 하시는 분이 이제 가정을 꾸리면 종신보험은 이제 꼭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이제 가입한 게 있어서. 네네. 그래도 뭐 나중에 권한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손이랑 진단비는 이미 준비해 두셨고 지금 종신보험을 새롭게 가입하셨는데 이거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시죠? 12만 원. 12만 원이시고요. 네. 가입하신 보험 잘 가입하신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윤용 지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어떤가요?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거 맞나요? 예, 가입 권유사항은 괜찮은데 네.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가입하신 게 그 결혼하셨고 가정도 꾸리셨으니까 종신보험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말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실손보험이랑 진단금이 갖고 있던 보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아까 진단금 얼마씩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2천만 원씩이요. 암이랑 뭐 뇌졸중 예. 뭐 이런 거 해서 2천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예. 이제 종신보험을 추가를 했는데 예. 와이프 거하고 보험까지 한 3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예,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 보험 계약 내용 확인을 좀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 종신보험 그 주 계약이라고 해서 사망이나 장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데 네. 그 가입 금액이 혹시 얼마나 나와 있는지 좀 보이시나요?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5천만 원이시고요. 혹시 여기 특약 같은 게 좀 붙어 있나요? 여기 그 암진단 특약 2천만 원 하고요. 예. 이게 암 직접 치료 간호 특약 이게 예. 2천만 원 있고요. 예. 그리고 성인병 진단 특약 2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예. 암 진단 특약하고 치료 간호 특약이 갱신형으로 돼 있네요. 아, 갱신형으로 돼 있으시고요. 네네.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보험료 인상된다는 건 어떻게 좀 얘기 좀 들으셨어요? 이거 대충 그냥 설명 듣긴 했어요. 이게 뭐 네. 조금씩 오른다는 거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이게 갱신으로 지금 보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 주계약에 해당되는 보험료 네네. 그 증권에 보시면은 그 주계약해서 해당되는 보험료 나와 있거나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알고 계시나요? 그 9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아, 주계약 94,000원. 네. 그럼 이런 특약들이 다 들어가고 특약이 아까 12만 원 정도 내신다고 그랬죠? 네네. 한 2만 원 천 원 정도 내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특히 보면 특약들이 지금 암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게 많으세요. 네네. 이거는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45세, 48세 이후로는 좀 보험료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까지는 아마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요거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간 나중에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40, 50 정도 넘어가서부터는 보험료 인상분 그리고 갱신은 전기납입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마 이 종신에 들어있는 특약들이 대부분 80세까지 만기가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그게 80세까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80세까지 돈을 계속 내셔야 돼요. 계속이요. 예,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올해 35입니다. 예, 35. 그 앞으로 45년 정도 돈을 더 내셔야 돼요. 납입 기간은. 예, 네. 그리고 종신보험으로 가입한 의도는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주계약이 굉장히 약하세요. 왜냐면 결혼하고 이 주계약이 사망이나 장애에 관련된 것들은 소득이 네. 중지가 됐을 때 가족의 소득을 보존하는 게 목적인데 네. 지금 실례지만 예, 죄송합니다. 지금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되시죠? 380만 원 정도 됩니다. 380만 원이요? 네. 그럼 1년이면은 대략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오실 수가 있겠네요, 약. 예, 그 정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될 텐데, 네. 그럼 이 사망보험금은 가족, 특히 결혼 얼마 전에 하셨으니까 와이프분이나 이런 거에 생계를 좀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정도 보장 이후에는 결국은 와이프분께서 스스로 자립해서 먹고 살 길이 찾으셔야 돼요. 네. 근데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의 소득 보존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게 주 목적인데 가입금액상 네네. 맞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네. 보험료가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예,
예, 그리고 근데 앞에 이게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또 보니까 갱신용이라고 해서 오래 내는 것도 좀 걸리기도 하고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5천만 원 좀 작은 감이 있기도 하네요. 좀 부족한 감이 많이 있으시죠? 네. 말 그대로 보장은 보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기존에 있던 메리츠화재 뭐 보험이 또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보험은 기본적인 거를 일단은 밑바탕을 깔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단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시고 그 갱신특약은 좀 나중에 차후에 유지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1차적인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계약을 지금 이번 달에 계약하셨다고요? 예, 얼마 전에요. 예, 그럼 가입하고 나서 한 달 안에는 철회라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일종의 취소 제도거든요. 네네. 예, 취소를 하시고 지금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종신보험보다는 차라리 정기보험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주실 거예요. 사망 그 보장 가입 금액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신처럼 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 지금 35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경제 활동하고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애도 출산하시고 어느 정도 가정이 좀 자리 잡을 때까지 한 10에서 15년 정도. 네네.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좋다라는 게 이게 최소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 5, 6만 원 정도의 그 정기보험 하나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따로 가입하신 게 있으신가요? 뭐 연금저축 연금저축 있으시고요? 네, 그런 거는 했는데 그거 말고 딱히 그거는 안 하고 예. 있어요. 노후 준비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자녀분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자녀 없으시고 네. 그 아마 주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 낳는 순간 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푼이라도 좀 모으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돈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이라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만 어느 정도 보완을 좀 해주시고 네. 나머지 부분은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단기 상품으로 해서 단기 금융상품 뭐 예적금이나 아니면 펀드 같은 걸로 통해서 목돈 마련 쪽으로 빨리 자산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가입하신 네네. 보험들이요. 특약들도 갱신형이고 또 주계약 부분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네. 네, 아직 가입하신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청약철에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새롭게 네. 준비하실 때는 사망보장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네.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아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같은 보험 여러 개 이제 나누는 것도 이야기하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종신보험이 이제 뭐, 연금 목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연금보험, 뭐, 저축보험 이런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제 거는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들어가서,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일단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가입하신 보험 정확한 이름은 모르세요? 지금 제가, 같은 이름으로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네, 마스터 플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 네. 이제 1이랑 2 이렇게 있어요. 1이랑 2인데 이걸 4가지를 가지고 4개를 계세요? 갖고 있어요, 네네. 뭐 언제 가입하셨어요? 가입은 다 2012년도에 했는데, 하나는 제가 2012년도 6월 달에 하나 더 추가했어요. 6월에 추가하셨고요. 네. 그 어느 보험사세요? 제가 매트라이프요. 네, 매트라이프 생명이시고요. 네.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계시죠? 대략 어림잡아서 한 4개 합쳐서 지금 한 60만 원 정도 돼요. 60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 보험은 원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또 제가 이제 나중에 노후에 이제 생각도 해서 네. 네,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셨는데 보니까 종신보험이세요. 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듣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매트라이프 생명사로 4개의 상품을 가입하시면서 6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데 네네. 자녀분들이 몇 분 정도 있으시죠? 자녀는 지금 아들 둘 있어요. 아들 2분 있으시고. 네. 그러면은 아버님 앞으로 지금 보험이 매트라이프 말고도 있으신가요? 뭐 그 연금 말고 이제 암보험이나 네. 뭐 종합보험 이제 네. 실비보험 이제 돼 있는. 그러면 실비보험. 아버님 앞으로만 적어도 70만 원 이상이 납부가 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네,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자녀분 앞으로도 가입을 하셨을 테고. 네, 그리고- 아내도 있고요. 네. 네, 아내분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어림잡아도 100만 원 이상은 납부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지금 한 130에서 140 정도 되는데 아, 보험이 한 17개 정도 되긴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네. 보장성 보험이 지금 저축 상품으로 오해를 하시고 납부를 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네,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죠. 이제 소득 대비 좀 3분의 1이 이제 나가니까 3분의 1 이상이 나가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3분의 연금- 2 정도 되신다고요? 1 정도 되신다고요? 지금 제가 한 350 정도 버니까 한 130, 140 정도는 거의 3분의 1은 넘죠. 네. 네. 그러시다면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험은 네. 해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이유는 사실 이 상품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젊으시잖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지금 연배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아직 40은 아니고요. 네, 30대 30대 그럼 중후반이시겠네요. 네. 그럼 30대 중후반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 즉 보험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를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플 경우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가장 기본이 된 실손의료비 자체는 죽을 때까지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 갱신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필요한 보험기간, 즉 70세, 65세에서 70세 이 정도가 되시면 실손의료비의 가격은 10만 원 이상이 되세요. 이것을 납부할 여력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로. 네. 그리고 그때에는 진단금이 모두 다 완료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갱신보험은 지금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으나 매트라이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보장성에 위험률이 조금 낮으신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즉 건강할 나이라는 거죠. 전체 보험 가입자 중에서 아버님 연배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이에요. 그 건강한 나이에 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정작 보험을 정말 필요한 그 연배가 되실 때 보험을 납부할 여력이 안 되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암보험도 지금 그러니까 40년 정도 납입 기간이 남았는데 40년이요? 네. 2059년까지 내야 돼요. 2059년이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왜 까지 이렇게 납입하는 거라. 네, 그런 상품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보장성 보험료로 너무나 많은 큰 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축돼야 될 부분이 못 되고 그리고 하셔야 될 부분을 전혀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플 것만 걱정하고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험 특성상 지금 문의 주신 이 보험 특성상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이 주가 되는 보험입니다. 네. 즉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 보험료 자체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달 납부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보장받는 부분이 아니라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비용, 이 부분이 많이 납부가 되신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기보험이라는 형태로서 사망보험금을 충당해 주신다면은 이 보험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보험료 적정 수준은 한 40에서 3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사이가 적정 수준이 아니실까? 4인 가족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다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실 거예요.
네. 거기서 일정 부분을 아까 제가 아까 방송 보셨던 것 같으세요. 처음에 네, 설명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적정 보험료를 산정을 하시고 우리가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그 금액을 한번 정확히 선정하신 다음에 그 금액을 저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 앞으로 이제 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좀 넣어놨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아이들 뭐 이제 목적 그 자체는 네. 사실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굉장히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러나 부모님이 먼저세요. 부모님이 먼저시라고요. 현실적으로. 부모님 누구가 먼저신 거예요? 보험이 조금 많아서 일단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네네. 일단 뭐 방송으로 어차피 다 설명 다 못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자주 네.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증권 다 모아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비용 자체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즉, 우리가 납입기간은 할부기간이다. 할부기간이기 때문에 보험료 곱하기 12개월 하시고, 할부 연수를 곱해보시면 과연 내가 얼마짜리 계약을 몇 년 할부로 하셨는지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 금액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보험 준비할 필요 없고 차라리 이 금액으로 저축된 비용으로 보험 대신 활용해도 되겠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 부분 꼭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좀 연락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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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지금 매달 100만 원 넘게 보험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많이 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보장성 보험료를 조금 줄여주시고 남은 여유 자금은 저축성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8549님이십니다.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긴 것이 좋은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점장님 어떤가요? 납입기간이 긴 것이 좋은가요? 뭐 상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보험은 원래 일시납이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우리 박팀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험료 납입은 약간의 할부의 개념이에요. 근데 종신보험을 저희가 좀 가능하면 그 할부 납부 기간을 길게 해드리는 이유가 일단 종신보험 자체적으로 보험료 자체가 일반 보험에 비해서는 약간 비싼 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나오는 보험인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무조건 한 번 사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 지급이 확실한 보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처럼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런 확률이 없고 그냥 무조건 100%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그런 상품에 보험료까지 비싼데 아무런 특혜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납입 면제라는 기능을 좀 부여를 했죠. 사망 또는 상해나 질병으로 해서 후유장애가 50% 이상 발생하면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실 때 주 목적이 오로지 사망 보장이나 장애 보장이 목적이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보험료를 좀 길게 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간혹 이 해지환급금, 종신보험에 쌓이는 해지환급금을 갖고 목돈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연금이 아닌 것도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중간에 꺼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험 납입 기간을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5년에서 10년 정도를 짧고 굵게 내시고 거치 기간을 길게 하셔서 그 적립금을 해지환급금을 좀 빨리 불려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길다,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는 목적 그리고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납입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선정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납입 기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하시는 보험의 목적과 또 납입 여력에 맞춰서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창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85님이십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100세 만기로 들어야 할까요? 30세 만기로 들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00세십니다.
태아보험을 왜 드시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은 나올 것 같아요. 한 아이 셋 정도 가지고 계신 이제 자녀가 셋 정도 되시는 가정을 방문해 보면은 태아보험 셋째 때는 안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험 확률이거든요. 사실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은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혹시나 잘못 태어날까봐 우리가 들어주는 게 태아보험입니다. 혹시나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좀 건강하지 못하다면은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들어주는 보험인데요. 태아보험 자체가 사실 태아의 특약이 소멸되면서 실비로 전환되는 형태예요. 그렇다면은 그 가입하시는 이유 자체가 죄송하지만 조금의 약간의 가능성, 그게 이제 굉장히 조금 불행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입을 해주시는 것인데, 만약에 30세로 가입을 하셨다. 그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게 태어난다라면은 30세 이후에는 보험을 가져가실 수가 없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100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30세로 가입을 하시면 똑같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기간 자체가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100세랑 30세랑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100세 만기인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외적으로 나머지 진단금 자체는 조금 비싸시더라도 모두 다 납입된 상태로 20살 이후에는 실손의료비 특약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나 30세까지인 경우엔 30세까지 또는 20살까지인 경우에 보험이 끝나게 되고요.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도 비용으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험을 또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자체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하신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100세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100세 만기에 가입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한 건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53님이십니다.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데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시험장님 어떤가요? 예,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이 보험료 자체가 크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가입하시고, 설계사분들도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니까 가입하라라는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운전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운전자 보험을 들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본인이 피해자일 때는 운전자 보험에서 크게 보장을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로 가해자일 경우에 운전자 보험을 혜택을 많이 주는데요. 면허정지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당으로 얼마 나온다든가, 실비를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피해자일 때는 제가 면허정지 당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일 때 이런 경우 많이 발생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11대 중과실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신호 위반을 한다든가,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그래서 큰 사고, 큰 위험을 발생되는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운전자가 형사나 민사소송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 또는 면허정지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레이스를 펼친다고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운전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얌전운전, 안전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운전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될 상품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 보통 한 10,000원 정도 내외면 보통 20년 만기 20년 납 정도의 상품을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0세, 100세까지 가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운전해서 사고를 낼 수 있거나, 특히 운전이 내가 가능한 시기까지만 잘 설정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꼭 미리 알아두셔야, 운전자 보험 가입했다, 나는 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는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보장 내용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고민 상담 다시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고민은 아니고요. 네네. 제가 예전에 엄마 친구한테 가입한 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게 잘 가입하고 있는 게 맞는가? 네네. 좀 금액도 좀 비싼 것 같고 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지금 써있는 게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 통합 종신보험. CI 통합 종신보험 가입하셨고 언제 가입하셨죠? 2009년 5월 12일이요. 2009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보험료는? 네, 127,487원이요. 네, 127,000원 내고 계시고 혹시 다른 보험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보험 가입하셨는데 잘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좀 어리신 것 같으세요. 예, 지금 27이에요. 그쵸? 네. 네, 금액 자체를 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09년에 가입을 하셨으면 지금 한 6년 정도 납부를 하신 상황에서 네. 지금 벌써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셨나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일하고. 그러시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님께서 보험료 너가 내라. 이렇게 네, 되신 네,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나이 때 사실 이런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란 쉽지가 않은데, 문의는 잘 주셨어요. 이 종신보험을 왜 어렸을 때 들어주냐? 우리 시장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신보험을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가입을 하면요. 더 쌉니다. 당연한 거죠. 사망할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그만큼 올려주더라도 보험료는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금이 들어져 있는 보험인데 여기에 사망보험금 얼마 정도 들어져 있으세요? 사망보험금이 요거 주계약 써 있는 거죠? 네. 잠시만요. 이게 5천만 원인 것 같아요. 5천만 원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적네요. 사망 부분이 5천만 원이 나오시면은 특약 자체가 좀 많이 들어져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미안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굉장히 젊은 친구한테 이렇게 미안한 예를 들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사망하신다고 해서 5천만 원 자체가 나옵니다. 네. 예, 이제 법적 상속인은 부모님이 되시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망을 하시게 됐을 때 네. 사망보험금이 누군가한테 전해지면서 네.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시냐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돌아가시면.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비싼 돈 미리 내신 거예요. 비싼 돈을. 어릴 때 되면 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어릴 때 가입하면 싸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40대 되시는 분이랑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많은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실 수 있으시나 사망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1억 원에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의 크기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화폐의 가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낮은 부분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6년? 이 정도, 아니야, 50년? 60년? 이 정도 후에야, 한 60년, 최소 60년 이후에나 사망을 하실 것 같으신데, 60년 후에 5천만 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나중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정을 갖고 조금 사망하시게 됐을 때 위험이 존재하는 그 순간에 사망보험금 위주로 정기보험 형태로 좀 가입을 해주시고 지금은 장가가셔야죠. 장가가시기 전에 저축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진단비 위주의 보험 역시도 나이가 젊다라는 점에서 진단금도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그리고 진단금 위주의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낮으시니까 한 8만 원 정도? 이 정도 오시면은 보험료 정도는 무난하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 부분은 조금 지금 현 상태보다는 더 아프실 때 보장받으시는 건 조금 더 늘어간다는 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납입 기간은 좀 아까우셔도 이 부분은 조금 해지를 고려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축 조금 더 많이 하세요. 지금은 저축하실 때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팀장님께서는요, 이 보험 보장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해지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요. 새롭게 가입하실 때는 의료 실비와 진단비 위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574님이십니다. 설계사가 아이들 보험을 어릴 땐 통원비 보험을 들고 좀 더 커서 실손 의료비를 들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으세요. 조금 이제 저희가 상담을 드리다 보면은 태아보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원비 아이들 병원 자주 가잖아요. 통원하실 때마다 10,000원씩 나오는 그런 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손의료비가 아니고요. 어떠한 생명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원비 위주의 보험을 많이 청구를 하시게 되면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를 하면요. 이력들이 다 공유가 돼요. 보험사끼리.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작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지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애나 어른이나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통원 치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입원 치료를 하실 경우라든지 아이들 태아인 경우에는 조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더 크시지 10,000원 요렇게 보험금을 매번 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보험을 가입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본에 충실하셔라. 보험을 절대적으로 사행성으로 사용하지 마셔라. 이게 사실은 사행성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설계사들이 실손의료비보다 정작 아이들 통원을 많이 하지 않냐.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가라. 이렇게 현혹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현혹되시기보다는 보험을 보험으로 이해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팀장님께서는요, 통원비 보험보다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홈페이지죠,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보험플랜 12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